예, 정읍고창 유성엽 의원입니다. 저는 이번 그 코로나 추경을 보면서 좀 타이밍을 좀 놓쳤다, 뭐 꼭 뭐 이렇다라기보다도 한 반박자 좀 늦은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좀 우려도 가지고 있고, 내용도 좀 재난 추경에 맞지 않는 직접 지원이 대단히 부족한 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걸로 이렇게 분석이 되는데 좀 그런 점을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그 사실은 이게 추경이 좀 너무 늦지 않았어요? 그 2월 17일만 해도 우리 부총리께서는 추경 검토하지 않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2월 17일 날. 의원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추경하게 되면 최소한 1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저희는 추경보다도 행정부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떻든 그러니까 이제 여건을 물론 예비비를 이제 쓰셨죠. 뭐한 예비비하고 또 나름대로 뭐 기금 운영 계획 변경도 있고요. 예. 그런데 제가 20일 날 그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서 코로나 추경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 다음 날 검토하는 방향으로 선언했는데 제 말 듣고 한 겁니까? 아니 의원님 뭐 그거는 전체적으로 신천지 사태가 이제 나오면서 사실은 코로나 19 사태에 대한 큰 변곡점이 생긴 것이 어떻든 뭐 2월 17일 날은 추경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 그러다가 이제 21일 날 제가 20일 날 이제 교섭단체 대표 연설했습니다만은 이제 검토하는 방향으로 21일 날 선언을 했는데 저는 좀 너무 이게 아니했던 것 같아요. 이 코로나 사태가 가져올 악영향을 미리 좀 대비를 했더라면은 이렇게 추경 가지고 시기 가지고 이렇게 좀 너무 늑장을 부리지 않았을 것인데,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난 3월 6일 날 선거구 획정원이라고 국회가 본회의가 열렸단 말이에요. 저는 그때 선거구 획정과 함께 이 추경이 처리가 됐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자꾸 이렇게 늦어져 가지고 지금 3월 5일 날서 제출이 되고 지금 이렇게 왔는데, 어떻든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좀 타이밍을 놓치지 말고 제대로 좀 대응을 해나갈 것을 당부를 드리고, 그 내용에 있어서도 봐도 조금 문제가 좀 많아요. 뭐냐면은 제가 지난번에 우리 원내대표들 회동에서도 그랬고 또 대통령과 사당 대표회동에서도 지금 금년도 본예산이 512조라고 슈퍼 예산이기 때문에 본예산 중에서 불효불급한 예산을 삭감을 해서 추경 재원으로 쓰는 것이 재정 부담을 완화하는 측면에서 맞는 일이다 그렇게 했건만, 이번에 뭐 거의 본예산에서 이게 삭감 조정한 것은 전혀 없죠. 예.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대단히 그 아쉬운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급하게 하다 보니까 뭐 그냥 국채 발행으로 대처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변명을 하시겠지만은, 지금이라도 애결위 예산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라도 좀 불효불급한 예산은 좀 삭감을 해서 국채 발행의 한도를 줄일 수 있으면 좀 줄이는 것이 맞지 않느냐 당부를 드리면서 애결위 심사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좀 거기에 응대를 해서 대답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이게 재난 추경임에도 불구하고 한 4.5조 원밖에 안 된단 말이죠. 직접적인 피해 지원이. 앞에서도 많은 의원님들 말씀이 나왔지만은 좀 이런 부분도 애결위 심사 과정에서 좀 잘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고, 자동차 개별 소비세 인하가 이게 대책이 된다라고 생각합니까? 이번 코로나 추경에서 시도하는. 예, 의원님 이번에 추경을 제출한 거에 대해서는 방역 지원이 하나가 있고요. 피해 극복 지원이 있고 조금 어쨌든 제가 지금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시간이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자동차 개별 소비세 인하보다는 차라리 유류세 인하가 더 낫지 않겠는가, 많은 서민들한테라든지 중산층에 도움이 되려면은. 제가 지금 계산을 해보니까 지금 현재 정부가 4개월간 자동차 개별 소비세를 70% 인하하겠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 유류세 7%만 한 석 달간만 한시적으로 인하해도 거의 액수가 4,700억 비슷합니다. 그래서 자동차 개별 소비세 인하보다는 유류세 한시적 3개월 7% 인하가 더 국민들한테는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이어서 이것도 좀 한번 애결위해서 잘 상의들을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답변을 듣지 않겠습니다. 지금 그런 부분을 한번 또 애결위에서도 제시가 되면은 진지하게 검토를 해주시고, 또 대기업 접대비
뭐 신용공제 2배 한도 이 관계인데 이게 효과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의원님 제가 좀 거기는 답변을 좀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요번에 추경을 하면서 방역을 지원해야겠다는 게 한 파트가 있고요. 그거는 예비비로 대부분 지원하고 필요한 부분만 추경에 담아왔습니다. 그다음에 피해 극복 지원이 있고요. 세 번째는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인한 경제의 어떤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소비 진작 대책도 함께 담아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지금 개소세 70% 인하가 좋습니다. 대외적으로 왜냐하면 제가 그런 지금 케이스가 질문 시간이 되겠습니다. 좀 제한이 되어 있어서 예, 예. 나중에 애결위에서도 충분히 토론을 한번 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임대료는 대책이 좀 들어있죠 추경에. 네, 그렇습니다. 세제 지원으로 예. 대책이 들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중에서 듣는 바에 의하면은 임대료 지원도 중요하지만은 수도요금이나 전기요금도 좀 지원이 이루어졌으면은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도움이 되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수도요금, 전기요금 지원에 대해서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 보육대란 상황에서 지금 양육수당 문제라든지 유치원 어린이집에 대한 경영 지원이 빠져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왜 빠졌습니까? 아니, 그것도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좀 미흡한 것 같아요. 아까 들어가 말씀드린 있다면. 예비비로 이미 저희가 돌봄 지원한 게 있고요. 예. 또 추가적으로 필요한 것은 추경에 담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든 앞에서도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소상공인들에 대한 대출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이런 간접적인 지원은. 그래서 직접적인 지원, 고용지원금, 매출 직접 보전 문제라든지 또 한시적인 부가세 면제 같은 이런 문제들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앞에서 지금 마스크 이야기들이 지금 많이 나왔는데 최근에 개성공단을 활용하면은 한 달에 한 100만 장 생산할 수 있다는 이런 제안들을 하고 나오죠. 예, 저도 들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 소관부처는 아니시지만은 네. 통일부, 외교부에 좀 이야기를 해서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좀 풀어냈으면 좋겠어요. 여러 가지 뭐 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마스크 해결도 직접적으로 도움되는 예. 남북이라든지 개성공단 어려움을 겪고 예. 문제가 있고 제가 한 가지 제안만 드리고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한 2, 3일 전에 저한테 찾아온 분이 있어요. 지금 지하시장에 마스크가 5억 장이 있답니다. 지하시장에. 그래서 이것을 양성화할 수 있는 길을 좀 찾았으면 쓰겠다 이런 저한테 제언을 해주는데 양성화라는 게 뭐냐면 매점 매석했으니까 처벌을 받을 건데 처벌을 좀 면제해주고 적정가로 정부가 네. 수련해주면 쓰겠다 이런 제안을 저한테 해온 분인데 그분 한번 만나시라고. 아닙니다. 저희가 정부가 어제 발표했습니다. 오늘부터 그 토요일까지 5일간 자진 신고를 하게 되면은 지금 말씀하신 처벌 안 하고 정부가 조달청에 그 적정 가격으로 구매해 주는 걸로 이미 노티스 고시간 저게 발표가 나가 있습니다. 그 내용 못 봐서 그런데 실제 예. 지하시장에 한 5억 개가 있다고. 뭐 5억 개는 좀 과장이신 것 같고요. 저 상당 부분이 매점 매수 물량이 있는 것 같아서. 네. 매점 매석 그 보장이 보관이 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예. 의원님 지적대로 그런 걸 반영해서 어저께 저희가 발표를 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추경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고.